더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 세 가지 주요 뉴스 기자가 뽑은 뉴스까지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신문의 민웅기 기자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요신문 민웅기 기자입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첫 번째 뉴스 들어가기 전에 네. 어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요. 예. 그때 1심 결심 공판에서 이제 당초는 이제 최후 진술에서 통일교 측이 지원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정치인 명단을 말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가지고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러 해석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이 대통령이 최근 통일교를 겨냥해서 종교단체를 해산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있고요. 예. 일단은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생각보다 구형량이 낮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특검 수사에 이제 각종 증거나 증언을 하면서 협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플리바게닝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검에 부담되는 말은 좀 안 한 게 아니냐, 하기 어려웠던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요. 예. 자, 이제 통일교 의혹 관련해서 전재수 장관이 조금 전 사의를 표명했어요. 네, 방금 전재수 장관이 이제 유엔 해양 총회를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장관직 사의를 표했습니다. 전 장관은 이제 정부는 흔들려선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허위 사실 의혹을 밝히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예, 사의 표명 예상하셨어요?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강경하게 나왔기 때문에 자기는 문제가 없다라고 강경하게 나와서 뭐 사의를 표명할 거라고는 이례적인 표현이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예상 못한 입장 발표였습니다. 계속해서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들어갔다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를 그럼 어떤 뉴스예요? 첫 번째 뉴스는 쿠팡 청문회 앞두고 대표 교체입니다. 아, 맞아요. 박대준 대표가 사임을 했죠. 네, 박대준 대표는 어제 10일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네. 사태 발생 11일 만에 사임인데요. 사실상 경질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질이라고 보세요? 꼬리 자르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경질이 꼬리 자르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제 가장 관심은 이제 12월 17일 날 쿠팡에 관련해서 이제 국회 과방위에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는 이제 박대준 대표를 포함해서 쿠팡 대관 임원들 그리고 이제 창업자인 쿠팡 김범석 이사회 의장도 증인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예. 김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국회에서 수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는 역대급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라 김 의장이 이전처럼 뭐 청문회에 불출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관측이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김 대표가 이제 사임하고 즉각 쿠팡이 해롤드 로저스 쿠팡 INC 최고 관리자 겸 법무총괄을 신임 임시 대표로 선임했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근무하시는 분이고 이제 김범석의 복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로저스 신임 대표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굳이 김 의장까지 또 출석시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김 의장이 뒤로 빠지려고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 사태? 그러니까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아마존을 모델로 삼은 게 아니냐 그런 방식으로 기업 운영을 해온 게 아니냐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규모의 경제로 해가지고 경쟁 업체들을 고사시켰고 노동자들에 대해서 박한 처우를 해가지고 비윤리 경영으로 제프 베이조스가 비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쿠팡과 김범석 의장이 아마존의 나쁜 점까지 배우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범석 의장이 한 번도 본인 스스로 입장 밝힌 적 없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 국회 청문회에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쿠팡은 지금도 아직 대관 로비를 통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뉴스는요? 두 번째 뉴스는 당계 압박 한동훈 민중기 특검 참고인 조사 불출석입니다. 아, 예, 당원 게시판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제도 뭐 더 인터뷰에서 잠깐 거론되기도 했었는데요. 그와 별개로 이제 특검에서는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이게 이미 4일 브리핑을 통해서 이제 출석해달라고 공개 요구를 했고 그
지정된 날짜가 10일 오후 2시였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특검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민중기 특검이 한 전 대표를 부른 이유는 뭐예요? 이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씨 측에 이유한 화백 그림을 건네면서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한 참고인 조사였는데요. 특검팀은 한 전 대표가 언론 등에서 지난해 총선 무렵에 김 전 부장검사를 공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거절하는 바람에 윤 전 대통령과 갈등이 생겼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 겁니다. 한 전 대표는 응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한 전 대표가 이제 전화, 문자 메시지 우편에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만 한 전 대표가 SNS에는 이제 총선 당시 국민의힘을 이끈 사람으로서 총선 경제 상대당이었던 민주당이 정한 민중기 특검의 분열 시도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분열 시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민중기 특검뿐만 아니라 내란 예. 특검에서도 한번 불렀었잖아요. 그래요, 거기에도 그래요. 응하지 않은 것도 같은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 전 대표의 불출석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나 당 대표를 하고 있을 때 예. 여권 인사들이 이제 검찰 수사를 받거나 구속영장 청구 등을 받아서 이제 반발을 할 때 수사 잘 받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문제 없으면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네. 본인은 피의자 조사도 아니고 참고인 조사일 뿐인데 폐문부재라는 이유로 지금 출석을 안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조사를 피하는 거는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당기 압박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이제 그 당무감사위원회가 낸 긴급 공지 중간 발표가 한 전 대표 가족을 거의 특정한 게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예. 이거에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야권에서는 배신자 프레임이 지금 쌓여 있는데 만약에 내란 특검이나 민중기 특검에 나가서 야권이나 아니면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 불리한 증언을 하면 완벽하게 배신자로 이제 찍혀서 이제 더 이상 정치를 못하는 게 아니냐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잘 들었고요. 세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세 번째 뉴스는 인요한 의원직 사퇴입니다. 네. 갑자기 의원직을 사퇴했어요? 네, 이것도 예상치 못한 발표였는데요. 그래요. 예. 어제 이제 예정에도 없었던 현안 발표 기자회견을 자청하더니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에 돌아가고자 희망한다라고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사퇴 의견을 좀 더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인 의원은 오직 진영 논리만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흑백 논리와 진영 논리를 벗어나야지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또한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라며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인요한 의원은 전국구 의원이니까 승계하는 그쵸. 거죠? 누가 네. 승계받나요? 이소희 변호사가 승계받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요. 예. 인요한 의원 사퇴 배경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국회설자 용의로 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볼 시간이네요. 어떤 뉴스입니까? 이러니 집값 떨어지겠나. 대통령실 3명 중 1명은 강남 집주인입니다. 이게 뭐 새로운 통계가 나온 거예요? 새로운 조사가 나온 거예요? 네, 이제 경실련이 예.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 재산 공개를 하니까 예. 그 자료를 이제 분석한 결과를 경실련 조사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51명 가운데 올해 재산이 공개된 28명에 대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해서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조사 결과 28명 중 유주택자는 23명 예. 그리고 이 중에 8명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였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이제 관심은 이제 강남 3구잖아요. 예. 강남 3구의 주택을 보유한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는 9명이었습니다. 누구였어요? 강유정 대변인, 예. 권혁기 의전 비서관, 김상우 보도지원 비서관, 김용범 정책실장, 봉욱 민정수석, 김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이정도 관리비서관, 이태영 민정비서관, 조성주 인사수석 등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명 가운데 1명이 강남 3구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51명을 다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제 비율로 보면은 3명 중에 1명이고 다주택자도 뭐 그와 비슷한 비율입니다. 예. 경실련은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위공직자가 고가 다주택을 보유한 채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주장하면 정책의 진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 신뢰는 떨어질 수 없다라면서 예.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대상 실사용 목적 1주택 외에는 토지, 건물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고위공직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강남의 주택을 갖고 있네요. 그렇죠. 뭐 이게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한 예.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할 말이 없긴 한데 그래도 예. 이제 어쨌든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방분권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 타운홀 미팅에서는 이제 내가 서울과 수도권에 예. 집값을 보니까 대책이 없더라 하소연을 하기도 했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계속 정부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부동산 문제인데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대통령실 참모들이 가장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아. 그 이전 정부 민주정부에서도 이제 부동산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았잖아요. 예. 또 이재명 정부도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 강남에 집 가진 고위공직자들이 강남 집 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팔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요. 강남 집값은 지금도 계속 오른다고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제 뭐 안정세를 접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통계들을 보면은 이제 그래도 강남은 네. 조금씩은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부 정책의 신뢰성 문제이기도 한데 잘 들었습니다. 일요신문의 민웅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